저는 올해 65살입니다. 아들 준서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죠. 그런 준서가 32이 되어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준서는 제 친구분의 조카를 통해 미니를 소개받았어요. 30살이고 회사를 다니는 괜찮은 여자라고 들었습니다. 몇 달간 만나더니 준서가 결혼하고 싶다며 저희한테 말했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준서가 워낙 일만 하는 아이라 걱정이 많았거든요. 드디어 제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오후 1시로 정했죠. 장소는 강북구에 있는 한정식집으로 예약했습니다. 평소에 지인들한테 평판이 좋은 곳이었거든요. 상견례 일주일 전부터 저는 뭘 입을지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해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에 3번이나 갔다 왔죠. 남편은 제가 옷 고르는 걸 보며 웃었어요. 여보, 그냥 평소대로 입으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해 하더군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돈댁 앞에서 신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손질했죠. 옷도 여러 번 갈아입으며 확인했습니다. 준서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평소에는 무뚝뚝한 아이인데 그날만큼은 거울을 몇 번이나 보더군요. 엄마, 제가 너무 딱딱해 보이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잘생겼어. 미니 부모님이 우리 준서 보고 흡족해 하실 거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죠. 준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넥타이를 다시 메었습니다. 식당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저희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여유 있게 출발했거든요.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분이 예약 확인을 하고 방으로 안내했어요. 깔끔하고 정갈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이더군요. 여기 괜찮네. 남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1시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12시 50분이었습니다. 미니 부모님도 곧 오시겠죠.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에 쥐고 있었어요. 긴장되면 손에 땀이 나는 버릇이 있거든요. 준서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미니한테 연락 왔어? 제가 물었죠. 아직요. 준서가 짧게 대답했어요. 1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니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입구 쪽을 계속 쳐다봤죠. 혹시 길을 헤매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늦으시나 보네.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연락은 없으신가? 저는 다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미니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1시 10분, 1시 15분.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1시 20분쯤 되어서 준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니 아버지였습니다. 준서가 전화를 받더니 잠시 통화하고 끊었죠. 뭐래?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길이 막힌대요. 곧 도착하신답니다.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구나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락을 진작하시지 않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처음 오시는 길이니 헤매실 수도 있죠. 서울길이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개운하지 않았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1시 30분, 1시 40분. 여전히 미니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상한데. 남편도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준서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2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상했어요. 1시간이나 늦으셨는데
다시 연락이 없다니. 저는 참다 못해 준서한테 말했습니다. 준서야, 다시 전화해봐.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준서도 걱정스러운 표이었어요. 바로 미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죠.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준서가 어디쯤 오시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대답에 준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한강 건너편이요? 준서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한강 건너편이라니, 식당은 강북구인데 말이에요. 준서가 통화를 끝내고 저희를 봤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잘못 찍으셨대요. 지금 한강 건너편에 계신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시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엉뚱한 곳에 있다니. 게다가 연락도 제대로 안 하시고요. 남편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걸린대? 남편이 물었어요. 30분에서 40분 정도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3시 가까이 되어야 오신다는 얘기였죠.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더 기다려보자. 어쩔 수 없잖아. 준서도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준서가 말했죠. 내가 뭘 잘못했니? 괜찮아. 저는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상견례는 양가가 처음 만나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시간씩이나 늦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낯선 부부가 들어왔어요. 미니 부모님이었죠.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준서도 함께 일어났어요. 2시간이나 기다렸지만 예의는 지켜야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미니 어머니가 손을 내밀며 악수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어휴, 길 찾기 힘들었네. 미니 어머니가 말했어요.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2시간이나 늦었으면 사과부터 해야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미니 부모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니 아버지도 자리에 앉았어요. 서울길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미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역시 사과는 없었죠. 저는 참았어요. 혹시 나중에 말씀하시려나 생각했습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미니 어머니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늦을 수도 있다니. 2시간이나 늦어놓고 그게 할 소리인가요? 남편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분위기를 망칠 순 없었으니까요. 준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니는 안 왔어요? 쟤는 오늘 회사 일이 있대. 미니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상견례에 당사자가 안 온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물이라도 드시겠어요? 남편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니 어머니가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는 메뉴판을 펼쳤죠. 여기 메뉴 보니까 좀 평범한데요? 미니 어머니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즘 상견례는 호텔 뷔페에서 많이 한다던데. 미니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죠. 저는 이 한정식집을 고르느라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은 곳으로 신경 써서 골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절하를 당하니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준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예약해 주신 곳이라 괜찮은 곳이에요. 저를 감싸주려는 거였죠. 그래요? 뭐 괜찮긴 하네요. 미니 어머니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도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미니 아버지는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제일 비싼 코스가 뭐죠? 직원분이 설명해 드렸어요. 1인당 10만 원짜리 코스였습니다. 그거로 주세요. 미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주문하더군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먼저 나왔죠. 보기에도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미니 어머니는 음식을 보더니 양이 좀 적네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음식을 먹느라 말이 없었죠. 저는 이 침묵이 불편했어요. 미니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남편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이에요. 미니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준서랑 비슷한 나이 되네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딸이 30이에요. 미니 어머니가 대답했죠. 그리고는 갑자기 미니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대학도 좋은데 나왔어요. 성적도 좋았고, 미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요. 소개팅 제의도 많이 받았는데 안 만났죠. 미니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싶었습니다. 자기 딸 자랑만 잔뜩 하시는데 저희 아들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거든요. 준서도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니 부모님은 대충 듣는 척만 하더군요. 식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음식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죠. 미니 어머니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비스는 괜찮네요. 겨우 하나 칭찬하시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어진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역시 호텔이 낫긴 하죠. 분위기도 그렇고, 미니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사과도 없이 오셔서는 계속 불평만 하시잖아요. 제가 고른 식당을 폄하하시고요. 남편이 제 무릎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미니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괜찮다면서 왜 계속 불평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준서는 내내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갈비찜이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게 눈에 보였죠. 저는 이 음식만큼은 마음에 드셨으면 했습니다. 미니 아버지가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괜찮네요. 드디어 제대로 된 칭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미니 어머니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양념이 좀 세지 않아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뭘 해도 만족하실 분들이 아니구나. 그냥 식사만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이 답답한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미니 아버지가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더니 준서를 바라봤어요. 준서 씨 직장이 어디라고 했죠? 미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뭔가 신문하듯 물어보는 느낌이었죠. 준서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니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미니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과장입니다. 준서가 대답했어요. 과장이요? 미니 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죠. 준서는 올해 32입니다. 과장이면 나이에 비해 괜찮은 직급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저런 반응이라니요. 과장이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나요? 미니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연봉을 묻다니. 준서가 잠시 망설였어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저는 준서 대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건 좀 사적인 부분이라.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니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딸 먹여 살릴 수 있는지. 미니 아버지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 먹여 살릴 수 있냐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살기 힘든데. 미니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준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평가절하당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준서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미니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죠. 어머니, 요즘은 조금 벌어서는 힘들어요. 미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경제력이 있어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미니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벌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결혼하려면 집은 기본이고. 미니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단이랑 예물도 남자 쪽에서 준비하는 게 맞겠죠? 남편이 물을 마셨어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평구에 25평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저는 준서가 자랑스러웠어요. 몇 년간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를 샀거든요. 대출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명의 집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하지만 미니 부모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니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은평구요? 미니 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거기 너무 외곽 아닌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은평구가 외곽이라니요. 서울인데 무슨 소리세요? 준서가 그 집을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요즘 은평구도 많이 발전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교통도 편하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글쎄요. 미니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딸이 출퇴근하기 불편할 것 같은데요. 미니가 어디 회사를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세요?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강남이나 송파 쪽이 낫지 않을까요? 미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거기가 좀 더 좋잖아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강남이나 송파요. 거기가 얼마나 비싼데요? 준서 월급으로 어떻게 그쪽에 집을 사요? 집값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평구도 괜찮은 곳인데요. 미니 아버지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준비해야죠. 준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물도 준비하셔야 할 거고요. 미니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시세가 어떤지 아세요? 저는 예물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1,000만 원어치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예물에 1,000만 원이라니. 저희는 서민입니다. 준서 월급도 많지 않아요. 저축하고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많지 않죠. 그런데 예물에 1,000만 원이라니요. 그건 좀. 남편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니 어머니가 가로막았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미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친구들도 다 그 정도는 받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상견례인가요? 아니면 장사 협상인가요? 처음 만나서 돈 얘기만 하시잖아요. 신혼살림도 남자 쪽에서 다 장만하는 거죠? 미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양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하면 안 될까요? 미니 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남자 쪽에서 집이랑 살림 다 준비하는 게 맞아요. 미니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분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시잖아요. 결혼식 비용도 생각하셔야죠. 미니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계속 요구사항만 늘어났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나 있었어요. 남편도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니 부모님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저는 준서한테 미안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요. 미니 어머니가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준서를 쳐다봤어요. 시선이 날카로웠죠. 아까 은평구에 집이 있다고 하셨죠? 미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서가 대답했어요. 몇 평이에요? 미니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25평입니다. 준서가 조용히 말했죠. 미니 어머니 표정이 확 변했어요. 눈썹이 찌푸려지더니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25평이요? 미니 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좀 작은 거 아닌가요? 저는 참았습니다. 25평이 작다니요. 신혼집으로 충분한 크기잖아요. 준서가 얼마나 힘들게 마련했는데요. 요즘 애 낳으면 방도 필요하고 미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30평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물잔을 내려놨어요. 소리가 좀 크게 났습니다. 남편도 화가 난 거였죠. 하지만 참고 있었어요. 은평구가 미니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너무 외곽이잖아요. 우리 딸이 출퇴근하기 불편할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니 씨가 어디 회사를 다니시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니 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강남 쪽이요. 막연하게 대답하더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럼 은평구에서도 출퇴근 가능하지 않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하철로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미니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래도 너무 멀잖아요. 말이 안 통했습니다. 강남이나 송파 쪽으로 좀 더 좋은 데로 옮기는 게 어때요? 미니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요구였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좀 더 좋은 데로 옮기라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은평구 집도 준서가 몇 년간 모아서 산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대출도 있고요. 미니 어머니가 인상을 썼습니다. 대출이요? 대출이 얼마나 되는데요? 또 캐묻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준서가 말을 흐렸어요. 대답하기 싫은 게 당연했죠. 아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니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딸이 빚쟁이랑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빚쟁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집 사려고 대출 받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요즘 대출 안 받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출은 2억 5천 정도입니다. 준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아들은 정직한 아이거든요. 숨기지 않았죠. 2억 5천이라. 미니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갚아야죠. 하지만 준서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계획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럼 집값은 얼마예요? 미니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계속 캐묻고 또 캐물었죠. 7억 정도입니다. 준서가 대답했어요. 은평구 시세가 그 정도예요. 미니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7억이요? 미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강남은 15억도 넘는데 강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준서가 강남에 집을 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은평구면 집값도 그리 비싸지 않네요. 미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좀 더 투자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좀 더 투자하라니요. 무슨 돈으로요? 저희가 부자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희도 형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겁니다. 미니 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말투가 불쾌했어요. 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니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딸 시집 보낸다는 게 무슨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양가가 함께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집도 준서가 몇 년간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건데요. 제가 다시 강조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기 명의 집이 있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미니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신부집 수준은 맞춰야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신부집 수준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세요? 미니 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저희한테 보여줬죠. 여기 좀 보세요. 미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친척이 송파에 사는데요. 이 정도는 되어야 해요. 화면에는 아파트 사진이 있었어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곳이라는 걸 알았죠. 저희 조카도 결혼할 때 강남에 집 샀어요. 미니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다 그렇다니요. 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준비하는 거지 무조건 강남이 답은 아니잖아요. 미니는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에 동조하며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저는 미니를 봤습니다. 미니도 이런 생각인가요? 은평구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요? 말을 해야 알 텐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미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니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당사자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미니가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니 어머니가 가로막았죠. 우리 딸은 부모 뜻을 따를 겁니다. 미니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죠, 미니야? 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본인 생각도 없이 부모 말만 따르는 건가요? 준서가 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어쨌든 집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미니 아버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평구는 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은평구는 안 된다는 거였죠.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분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계속 요구만 하시니까요. 남편도 지친 표정이었어요.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제 가족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니 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제 뭘 또 요구하시려나 싶었죠. 예물 얘기는 아까 했으니 미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000만 원어치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한번 말씀하셨는데 또 하시는 거였어요. 못 박으시려는 거였죠. 확실하게 말이에요. 요즘 시세가 그렇잖아요. 미니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 친구들도 다 그 정도는 받았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주었어요. 참아야 했으니까요. 예물은 양가가 상의해서 정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과하면 부담이 되니까요. 미니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과하다니요. 미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게 요즘 기본이에요. 기본이래요. 1,000만 원짜리 예물이 기본이라니. 저희 형편에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신혼살림도 남자 쪽에서 다 장만하는 건 얘기 다 된 거죠 그럼? 미니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났어요.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미니 어머니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침대, 소파,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하나하나 열거하시는 게 마치 쇼핑 목록 같았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건 양가가 나눠서 준비하면 안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들 한다고 들었는데요. 미니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쪽에서 집이랑 살림 다 준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미니 아버지가 확인 사살했습니다. 준서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형편상 모든 걸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준서가 용기 내서 말했죠. 하지만 미니 부모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해요? 미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고생시킬 순 없잖아요. 미니 아버지가 덧붙였죠. 고생시킨다니요. 같이 준비하면 고생인가요? 결혼식 비용도 생각하셔야죠. 미니 어머니가 또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결혼식은 보통 반반씩 부담하지 않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예식장 비용이랑 식사 비용을요. 미니 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미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좀 더 많이 부담하셔야죠. 저는 기가 막혔어요. 왜요? 왜 남자 쪽에서 더 많이 내야 하는 거예요? 양가가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잖아요. 신부 쪽은 하객도 많고 미니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체면도 있으니까요. 체면이요. 결혼식에서 체면을 따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친척들이 많거든요. 미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객이 한 2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200명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예식장도 큰 데로 잡아야 하는데 미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 비용을 저희더러 더 많이 내라는 거였죠. 하객을 많이 부르시는 건 그쪽인데 말이에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결혼은 양가가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건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한쪽에만 요구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미니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어머니,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딸은 귀하게 키웠는데요. 미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집 보내는 거잖아요. 시집 보낸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결혼을 시집 보낸다고 표현하시다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었죠. 결혼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둘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미니 아버지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미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 생각이라니요. 오히려 이분들이 옛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딸을 시집 보낸다니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딸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요. 미니 아버지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요. 회사도 잘 다니고 있잖아요. 미니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여자 만나기 힘들어요. 저는 황당했어요. 자기 딸만 조건이 좋은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준서도 좋은 조건인데 말이에요. 우리 딸은 얼굴도 예쁘고 미니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성격도 좋고 집안일도 잘해요. 준서를 바라봤어요.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니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듣다니요. 아, 그리고요. 미니 어머니가 또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저희 친척들이 많다고 했죠? 네. 남편이 짧게 대답했어요. 뭔가 또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하객이 200명은 넘을 것 같은데 미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식장 비용 감안하셔야 해요. 또 그 얘기였어요. 예식장 비용을 더 내라는 말이었죠.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패백 음식도 준비하셔야 하고요. 미니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친척이 많으니까 음식도 푸짐하게요. 패백 음식까지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희더러 준비하라는 거였죠. 신혼여행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신혼여행까지요. 그것도 양가가 나눠서 내면 안 될까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들 한다던데요. 미니 아버지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준서 씨,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요. 신혼여행은 남자가 내는 거예요. 민희 아버지가 단언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뭐가 당연한데요? 준서가 어떻게든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준서가 말했죠. 하지만 민희 부모님은 만족하지 않는 듯 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민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죠. 민희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말만으론 안 되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분들은 준서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깔보고 있었죠. 민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희한테도 실망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이나 늦게 오셔서 사과도 없었고 온갖 요구만 늘어놓았죠.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이 혼사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준서는 옆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민희 부모님, 저희가 잘 상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준서가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분들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었어요. 준서가 불행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민희는 여전히 부모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어요. 한마디 반론도 없었죠. 저는 민희를 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준서 아내가 되어도 괜찮을까? 부모님 말만 따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나저나 혼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희 어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정말 끝이 없었어요. 혼수까지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집도 남자 쪽에서 준비하고 살림도 남자 쪽에서 장만하는데 혼수는 뭐하러 물어보시나요? 혼수는 신부 쪽에서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민희 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반반이에요. 민희 아버지가 말했어요. 반반이래요. 다른 건 다 남자 쪽에서 하라고 하시면서 혼수만 반반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죠. 저희 형편도 어렵거든요. 민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도 전세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요.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준서가 몇 년간 모아서 겨우 집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셔야죠. 민희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어요. 도움을 청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구하고 계셨어요. 일방적으로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자리를 끝내야 했습니다.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죄송하지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알 수 없었죠. 민희 부모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또 물어보려는 표정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양가가 서로 인사하고 알아가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희 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말투가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처음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한 거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거였죠. 그런데 2시간이나 늦으셨으면서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과도 없으시고요. 민희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만 하시니요. 저는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준서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준서가 조용히 불렀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돈댁과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 집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고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예물도 10,000원어치를 요구하셨죠. 민희 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신혼살림도 다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더 내라고 하셨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니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을 무시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깔보셨죠? 준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준서가 말했어요. 하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과장 월급으로 어떻게 사냐고 하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평구는 외곽이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나요? 미니 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이래요. 상처 주는 말을 사실이라고 포장하시는 거였죠. 결혼은 양가가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행동이었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요. 제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혼사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니를 봤습니다. 미니 씨, 제가 말했어요. 부모님이 저런 말씀하실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미니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대답을 못 하더군요.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서한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준서야.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일어나자. 준서가 망설였어요. 미니를 보고 저를 봤죠.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미니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하셨어요. 제가 말했죠. 2시간 늦으셨고요. 저는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사과도 없으셨어요. 계속 요구만 하셨고요. 2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저희 아들을 무시하셨죠. 이런 분들과는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을 맺을 수 없어요. 미니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미니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희 딸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요. 미니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후회는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준서야 가자. 저는 아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준서도 일어났어요. 미니가 준서 팔을 잡았습니다. 준서 씨, 미니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준서는 미니 손을 떼어냈습니다. 미안해요, 미니 씨. 준서가 말했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는 방문 쪽으로 걸어갔죠. 잠깐만요. 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카운터로 가서 식대를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자리였으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해냈습니다. 제대로 말해야 할 걸 말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았죠. 준서가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이 없었죠.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차 안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준서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죠. 남편도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집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죠. 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 냄새였죠.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준서가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죠. 물 좀 마실까? 남편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저도 목이 말랐습니다. 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봤죠.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서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컸죠. 준서야.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준서가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한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걱정이 됐거든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준서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남편이 거실로 와서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 마음 이해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미니 부모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준서가 화내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미니도 제대로 말리지 않았고요. 준서가 덧붙였습니다.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죠. 그래. 제가 준서 손을 잡았습니다. 미니 씨도 좀 이상했어.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같이 결혼 준비하자고 한마디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준서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준서가 많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니를 좋아했으니까요. 결혼하려고 했으니까요.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양가가 함께 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되는 거니까. 미니 부모님 같은 분들이랑은. 준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함께하기 힘들 것 같아요. 준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내가 결정할 일이다. 남편이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일은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 2시간 늦고 사과도 없고 남편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계속 요구만 하고 그건 예의가 아니지.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니한테 미안하지만 준서가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준서를 안아줬습니다. 제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아팠죠. 괜찮아, 준서야.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생각났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았습니다. 저런 사돈댁이었으면 준서가 평생 고생했을 거예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회사에 갔다 와서도 말이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죠.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준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미니한테서 온 전화였죠. 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리는 전화를 그냥 뒀어요. 저는 준서를 지켜봤죠. 나흘째에는 문자가 왔습니다. 미니한테서였어요. 준서가 문자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만나자고 하네요. 준서가 대답했어요. 만날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나야죠. 준서가 말했어요. 제대로 정리하고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준서가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준서는 미니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1시간 정도 얘기했다더군요. 집에 돌아온 준서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많이 생각한 것 같았어요.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정리했어요. 준서가 짧게 대답했어요. 미니한테 결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준서가 설명했습니다. 미니가 뭐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울더라고요. 준서가 말했어요. 부모님이 그런 거라고.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괜찮다니요. 그날 고개 끄덕이며 동조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준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랑 평생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준서가 대견했습니다.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현명한 결정이었죠. 잘했어, 준서야.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잘한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밥도 잘 먹고 표정도 밝아졌죠. 엄마, 어느 날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날 엄마가 제대로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안 그러셨으면 저 결혼했을 거예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평생 고생했겠죠. 준서가 덧붙였어요. 저는 준서를 안아줬습니다.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서가 회사 후배한테서 소개팅 제안을 받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 해요. 준서가 대답했어요. 이번엔 천천히 알아갈 거예요.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꼭 사전에 만나보게 할 거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준서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행이었죠. 그날의 상견례는 끔찍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고 모욕을 당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준서는 잘못된 결혼을 피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죠. 저는 언젠가 준서가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준서를 아끼고 저희 가족을 존중해주는 사람을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준서 곁에서 응원하면서 말이에요. 결혼은 급할 일이 아니니까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요.